지금 이 사건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 이유는 영숙이 결국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영숙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이 분노하는 핵심은 단순한 과거 사진이나 허위 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숙의 외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묻고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왜? 순자에게는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영숙의 법적 대응 카드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나 조작된 사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서입니다. 한 사람이 방송 안에서 고통을 호소했고 눈물을 흘렸고 결국 몸까지 무너졌다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퍼진 상황에서 영숙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소를 검토하겠다였다면 대중은 당연히 차갑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론이 영숙에게 가장 싸늘한 이유는 그녀가 법을 말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방어는 하면서도 상대의 상처에는 끝까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찰조차 이 고소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허위사실, 모욕, 명예훼손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론의 관점에서는 이미 문제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영숙이 정말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작된 사진이 돌았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송에 나온 본인의 말과 행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자의 감정을 동정으로 해석하고 순자의 눈물을 전략처럼 몰아가고 본인의 입장을 계속 피해자 쪽으로 세우려 했던 장면들은 모두 시청자가 직접 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없는 일을 지어낸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본인이 실제로 한 말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나? 이 간극이 영숙을 더 위험한 위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영숙이 죽어도 순자에게 사과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단순한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깊은 곳에는 패배 공포가 있습니다. 영숙에게 사과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사과는 곧 패배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승부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경수를 좋아했다기보다 경수를 얻어야 하는 목표처럼 바라본 순자를 한 명의 사람이라기보다 자신 앞을 막는 경쟁자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이 순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 안에서 만들어온 모든 논리가 무너집니다. 나는 정당하게 싸웠다. 나는 밀린 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순자도 감정으로 경수를 흔들었다. 이런 자기 방어 구조가 한순간에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숙에게 사과는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니라 자기 세계관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자신이 나쁘다는 걸 알고 숨깁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사람은 자신이 끝까지 옳다고 믿습니다. 영숙이 만약 지금도 나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녀는 순자의 고통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통이 더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마처럼 몰렸다. 나는 조작당했다. 나는 여론의 희생자다. 이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순자는 점점 더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중은 영숙을 단순한 방송 속 악역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무서운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영숙의 침묵입니다. 보통 논란이 커지면 사람들은 적어도 짧은 사과문이라도 냅니다. 방송을 보며 제 행동을 돌아봤다.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다. 이런 최소한의 문장만 있어도 여론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적 대응, 증거 수집, 허위 사실이라는 단어를 앞세웠습니다. 이건 대중에게 굉장히 차갑게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영숙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영숙이 순자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이 되지 않은 이 반응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제가 상상하는 가장 현실적인 장면은 이렇습니다. 영숙이 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방송은 편집이고 사람들은 나만 욕하고 있어. 이 말 자체는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전국적으로 비난받으면 방어 본능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도 순자에게는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영숙의 표정이 굳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법적 대응보다 훨씬 아프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상대를 향해 칼을 드는 행동이지만 사과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끝까지 자기 방어 안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타인의 상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경찰이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어도 대중이 묻는 질문은 법조항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당신은 정말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영숙의 태도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위험한 건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숙이 계속 사과를 거부할수록 여론은 단순히 방송에서 쌓은 출연자로 그녀를 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논란이 더 무섭게 번지는 이유는 사람들 기억 속에 남은 장면들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영숙에게 없는 말을 만들어 붙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은 건 그녀가 실제로 했던 말의 분위기였습니다. 순자의 감정을 부담, 불안, 동정 같은 단어로 계속 재해석하던 태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은 그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잘못한 걸 모르나? 저는 여기서 영숙의 가장 큰 비극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싸우는 상대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아직도 자신이 커뮤니티 악플러나 유튜버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를 무섭게 바라보기 시작한 건 평범한 시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청자들은 단순히 영숙이 경수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 끝까지 순자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차갑게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장면이 영숙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지인들도 영숙 편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도 억울하겠다. 너만 욕먹는 건 안 될 말이다. 악플은 너무 심하다. 충분히 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자에게는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공백이 영숙을 더 고립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건 영숙에 대한 평가가 방송 속 이미지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현실 인간관계까지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경쟁심이 강한 스타일 아니었나?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던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 감정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인 타입,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확대 해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숙이 현재 보여주는 태도가 그런 해석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계속 방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저게 방송용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성향일 수도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영숙이 왜 이렇게까지 사과를 두려워하는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지금 사과를 끄드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사과하는 순간 지금까지 버텨온 자기 논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당했다. 나는 사랑해. 솔직했을 뿐이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감정으로 버텨왔는데 갑자기 내가 순자를 상처 입혔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조차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버팀 자체가 지금은 더 위험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는 프로덕션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결혼했어요. 스타일의 쇼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화해 내러티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사과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1기는 그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방송 밖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출연자 개인 입장문, 법적 대응 이야기, 학제 장면 논란, 편집 조작 의심까지 겹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영숙의 침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백스테이지 어딘가에서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짧게라도 입장 정리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영숙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몰리고 있다는 감정이 훨씬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문조차 내가 진 것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심리가 결국 지금의 모든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은 계속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어 본능이 오히려 가장 빠르게 그녀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했더라도 내가 너무 같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